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0일 한글날 대체 휴무 이보강 수업으로 품질 보증 QA라고 그러죠. 퀄리티 어슈어런스 직무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보증이란 퀄리티 어슈어런스란 정의를 보면은요, 고객의 품질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요, 퀄리티 시스템, 품질 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품질 경쟁력을 유지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직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심화 과정에서의 필요한 품질 보증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화 과정 레벨 3를 보시면 고객의 품질 요구사항을 전략에 수용을 해서요. 새로운 제품의 품질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제품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개선사항을 주문하고 이를 실천토록 한다. 날리지 면에서 보시면 최신 품질 트렌드와 제품 포트폴리오 또 경영 전략의 이해를 통해서 판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요. 업무 스킬적인 면에서는 트래블 슈팅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제품의 표준 설정 능력과 어학 실력과 대인관계 역량, 또 이 대인관계 역량이라는 건 어떤 품질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사내의 어떤 그 이해 당사자죠. 스테이크홀더들의 어떤 그 문제 해결 능력도 있지만, 협력업체라든가 또 고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품질 보증, 퀄리티 어시어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품질 보증에 이 변천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3번을 보시면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품질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이 불량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량을 발생을 한다라는 건 제조업에서 한 라트라고 그러죠. 그 라트를 만들었을 때 뭐 2만 개가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불량률 1%라고 그러면 한 라트에서 불량이 200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만 개를 생산했을 때 200개의 불량이 나오면 불량률 1%에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말 그대로 1% 정도 불량이 나오면 뭐 품질 관리를 잘했다라고 말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불량률 1%는 굉장히 불량이 많은, 불량이 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QA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요, 말 그대로 어떤 제조업체에서 우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매니팩처러라고 그러죠. 그 제조업자가 품질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슈어런스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그 품질에 대해서 믿고 보증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A라는 개념이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말했던 품질 관리보다는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치열해져가는 이 뭐 글로벌 마켓에서 품질을 잡지 않게 되면
결국은 고객한테 선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품질 보증이라는 개념이 퀄리티 어슈런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품질 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Q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전사적으로 품질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보강을 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나가셨다고 가정을 하시면 학생 입장에서 품질 보증, 품질 경영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강의실의 풍경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한 50여 분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강의가 끝난 후에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의 앞뒤 간격이라든가 또 이 강의실 바닥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없는 상태에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이 강의실에서는 품질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다. 또 품질 경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 취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됐는가를 가늠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이용하셨을 때 화장실 바닥에 물방울이 하나도 안 튄다라든가 말 그대로 화장실 바닥이 물방울이 없으니까 뽀송뽀송한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손을 씻는 플러셔 주변이라든가 세면대 주변에 물방울이 안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정도의 화장실 관리가 되는 게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관리를 하시게 되려면 물론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도 열심히 청소를 하셔야 되겠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마인드도 내가 물을 튀기면 안 되겠다라든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정도의 품질 관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의 어떤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시려면 이제 특급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을 가 보시면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이라든가 웨딩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수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화장실 청결 상태를 보시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질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ISO라는 건 국제 표준 기구입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품질 보증에 대한 그런 품질 보증 서티피케이션을 발행을 하고요.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오디시라든가 어세스먼트를 위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SO에 의해 국제 규격으로 정해져 있고요. 구매부서가 요청을 하면 영업부서는 이런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당 고객사의 구매부서에 이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 매니지먼트란 품질이라는 것은 고객 지향의 기업 문화와 구성원의 행동의식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혼자서 품질 경영을 합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사적으로 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이라고 그러는데 전사적인 품질 경영을 해야지만 우리가 퀄리티 어슈어런스를 이룩해낼 수 있다라는 거. 품질 보증의 어떤 단계를 보시게 되면요, 어떤 제조업체에서 부품이나 설비가 이제 입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품이나 설비가 이 제조 라인에 투입되기 전에 이 품질 보증 부서에서 그 부품이나 설비나 원자재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IQC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수익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Inspection Quality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부품이나 설비를 다 검사하는 걸 제가 전수 검사라고 그러고요. 또 일부분만 샘플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워낙 이 회사의 제품의 품질은 좋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검사로 통과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검사는 어떤 자재나 설비가 들어오게 되면 이 검사를 해서 패스트 도장이 생겨야지만 이제 제조 라인으로 그 부품이 부품 박스에 실려서 라인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검사에서 만약에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구매부서에서는 그 공급업체에다가 불량 처리를 노티스를 해오고요. 우리가 이제 반송을 시키게 됩니다. 이 절차를 저희가 이제 RMA라고 그러고요. 반송을 보내게 되면 뭐 해외에 있는 거래처라 그러면 뭐 500개를 반송을 백십을 시키게 되면 그 반송을 받고서 또 혹은 반송이 되는 도중에 다시 그 해당 수량에 대한 물품을 무상으로 동종 수량을 보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에서 뭐 CPU가 들어왔는데 불량이 났어요. 그래서 라트 번호 몇 번에서 몇 번까지가 뭐 불량이 났다, 리드 불량이다 그러면 그 시리얼 넘버 번호를 적어가지고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반송을 시킵니다. 백십을 시키면 인텔에서는 이제 그 해당하는 개수만큼을 다시 무상으로 공급업체에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물건이 뭐 그 어셈블리 라인을 통해서 조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제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완제품을 검사하는 걸 저희가 OQC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품질 보증의 검사에는 부품 단위에서 검사하는 IQC와 완제품을 검사하는 Object Quality Control, 완제품 검사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게 되면 그 완성 차량을 이제 완제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시 라인에 흘려가지고 재작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재작업하는 걸 저희가 이제 리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리웍 작업을 통해서 다시 완제품 검사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제품은 물류센터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뢰성 검사는 뭐냐면요. 그 얼마나 견디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라고 그러면은 그 도어가 뭐 얼만큼 여닫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사람이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으니까 로봇 암을 붙여가지고 이 암이 사람이 문 여는 악력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서요. 뭐 계속해서 오픈 앤 클로즈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 검사를 저희가 신뢰성 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증 부서에서는요, 이
제조 라인에서 다양한 계측기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계측기는 항상 검 교정을 해야지만 0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측기가 검 교정을 하는 업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측기가 0점이 맞지 않게 되면 검사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0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뭐 마트라고 그러면 뭐 계측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마트라고 그러면 뭐 정육 코너에서 쓰는 뭐 저울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전자저울에 0점을 항상 검교정을 통해서 항상 0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무게를 쟀을 때 뭐 그 정확한 그 검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측기 검교정, 뭐 저울이라든가 자라든가 이런 검교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품질 보증 업무는 생산 공정을 완벽히 이해를 해서 각 생산 공정마다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설계됐을 때 어떤 컨셉으로 개발 부서에서 디자인을 했는지를 이 제품의 설계 컨셉을 또 잘 이해하지만 불량이 나오는 요인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EMI라고 그러는 전자파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폰 메이커들은 제조 공정에서 전자파가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차폐하는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카퍼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이 동으로 된 구리 테이프를 붙여서 EMI를 물리적으로 차폐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그 PCB의 디자인을 아트웍을 좀 완벽하게 해서 EMI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PCB 설계를 통해서 전자파를 잡는다 그러면 PCB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아트웍 디자인이 됩니다. 반면에 PCB에서 어느 정도 EMI를 잡지 못하게 되면 그 PCB에다가 동테이프를 또 양면 테이프로 막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리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뒷면을 열어보시게 되면 디자인을 깔끔하게 했는지 아니면 동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그게 어떤 스마트폰 메이커의 실력 차이가 되겠습니다. 7번째 보시면 제조 공정의 프로세스 전문가 레벨의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검사 항목 중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신뢰성 검사를 하고 있는 그 로봇의 팔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로봇이 6초에 한 번씩 하루에 14,000번 정도를 저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10년 정도의 문을 여닫는 횟수만큼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내부 연한을 봤을 때 10년 정도 열고 닫는 정도의 그런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차량이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뢰성 검사를 통해서 저 로봇팔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품질 보증할 때 세계 차량의 차종의 사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퀄리티 인덱스라고 그러는 품질 지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메이커는 이제 어느 공장이든지 이 페인팅 공정은 도장 공정은 잘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사만의 그 굉장히 철저하게 컨피덴셜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이 페인팅의 어떤 컬러라든가 명도라든가 채도라든가 이런 게 각 메이커별로 자기네들이 이제 그 관리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뭐 라이트 그레이냐 다크 그레이냐, 그래서 똑같은 회색이라도 회색 차량이라도 명도라든가 채도라든가 펄에 들어간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각사별로 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팬톤 컬러를 가지고 페인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또 공장에서 쓰는 또 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도장 품질 개선은 굉장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외장품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장 품질의 개선이 필요하고 있고요. 몰드물이라고 그러죠. 사출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라고 그러는 BUR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버라는 사출을 했을 때 불량이 생기지 않는지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품질 보증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오버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 분해를 해서 완전 조립을 해보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분해를 하면 한 2만여 가지 자동차의 부품이 정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만 개의 부품이 정전개가 된 걸 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맞춰보는데, 뭐 조립을 해서 봤더니 부품이 한 5가지가 남았다 그러면 2만 개 부품 중에서 5개 부품이 이제 장착이 안 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차가 출시될 때에는 품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제품을 출하하기 때문에 품질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출시 일자를 늦추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차 출시할 때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품질 확보가 지상 명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또 인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 기술 면에서는 국제 규격이나 고객사가 원하는 니즈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신뢰성 평가를 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질 기술이 고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QA 면에서는 생산 출하 제품의 품질 확보 및 유지가 중요하고요. 또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게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뭐 고객 감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포 서비스도 중요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고객사가 우리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용인에 고길이라는 용인에서 그 인제 그 요즘 뭐 한창 그 이런 외식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용인에서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핫플레이스 중에 한 곳인데요. 이 고길이에서 들기름 막국수를 인제 내는 이제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창 요 셰프님 부부가 뭐 쉬는 날에는 또 전국의 이 막국수 집을 다니면서 막국수를 또 인제 어 먹어 보면서 또 자기네 어떤 레시피에 또 연구도 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이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를 오뚜기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 들기름 막국수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들기름 막국수가 오뚜기에서 나올 때까지 유수창 셰프가 굉장히 그 품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식당에서 나오는 막국수는 자기가 품질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저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공장에서 나왔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 품질 관리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출시할 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저 오뚜기 들기름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가 출시가 되고 나서 굉장히 뭐 온라인이나 뭐 오프라인이나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당의 레시피가 좋으면 저렇게 대형 식품업체랑 협업을 해서 또 저렇게 어, 일반적인 상품으로 출시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경우에 원래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품질을 신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식당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증축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또 어떤 식당을 보시면 굉장히 식당이 잘 되는데도 증축을 하거나 뭐 2호점, 3호점을 내지 않고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고군분투하는 그런 식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너무 많이 오시게 되면 품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날 팔 재료가 소진이 되게 되면 이제 장사를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업소 같은 경우는 오늘 재료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조기 종료를 해서 품질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료가 소진이 됐는데 또 그 뭐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품질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재료가 소진이 되면 일찌감치 장사를 마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일 영업을 위해서도 더 필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벌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재료를 들어가서 추가 조리를 하게 되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본연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를 말씀을 드리면 일일 노르마가 있습니다. 목표치가 있는데요. 하루에 1000그릇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1000그릇이 소진이 되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기 종료를 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는 이제 용인에 그 고기리에 점포가 하나 있는데요. 2020년도 매출액이 3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로 따지면 한 달에 한 3억 정도 매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무일을 제외하면 거의 뭐 하루에 1,500만 원 이상 정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계속 매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료를 매출을 해가지고 하루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르게 매출을 하고 있는 분포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마진을 저희가 마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업 마진은 대략 한 30%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가 9,000원이다 그러면 한 그릇을 팔았을 때 재료비를 제외하고 마진이 한 3,000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36억이니까 1년에 영업이익이 1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2명이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이 두 셰프 부부가 가져가는 돈은 영업이익이 1년에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8천만 원 정도 이분들이 영업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에 좀 뭐 과장급 연봉을 한 달에 이제 이분들이 영업이익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의 품질 관리 요소를 보게 되면은요, 매장에서 어떤 그 릴릭이라고 그러는 가사가 나오는 음악을 틀어주는 게 아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BGM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면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햄버거 가게라든가 이런 그 뭐 중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는데 거기에는 물론 이제 뭐 빨리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고객이 어린 고객이 오기 때문에 또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트렌디한 음악을 틀어주는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항공기나 열차를 타시게 되면 보딩 뮤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탑승할 때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래서 각 항공사별로 뭐 철도회사별로 음악이 다 다른데 그것만 보더라도 각 항공사의 어떤 그 특징이 잘 이제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이 특징이 잘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어떤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보딩 뮤직을 계속해서 틀어주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항공사는 뭐 한 3년에 한 번 정도 또 이 보딩 뮤직을 바꿔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항공사 중에 하나죠.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정도 이 현악으로 이제 연주를 하는 그 여성 작곡가한테 이제 그 보딩 뮤직을 맡기곤 하는데요. 한 3년에 한 번 정도 보딩 뮤직을 좀 바꿔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노래 가사가 들어간 보딩 뮤직을 틀어주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수가 가사가 들어간 그 보딩 뮤직을 틀어주는 항공사이고요. 일본의 그 올리본이라고 그러는 전일본 공수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 어나더 스카이라는 제목인데 그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 음악을 틀으면 이제 집에 가는구나 뭐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 음악을 들으면 또 내가 어디 여행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그런 옛 추억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차 음악과 뭐 발차 음악과 또 종착지에서 들리는 음악을 다 이제 다르게 틀고 있습니다. KTX를 타는 경우에. 그래서 뭐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슬기 씨의 뭐 가야금 연주로 되는 뭐 해피니스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신나는 그런 음악을 틀어줘서 여행의 즐거움을 승객들한테 또 전달도 해주고요. 또 스티브 바라카의 뭐 캘리포니아 바이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환승 음악이라든가 정차 음악을 KTX를 이제 코레일에서 잘 트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 코레일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선공 능력이 코레일이 좀 뛰어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숙명 여자 그 전자 관현악단이 있었습니다. 가야금 관현악단이 있었는데 비틀즈의 레리비를 이 가야금으로 편곡을 해서 코레일에서 KTX 이제 뭐 정차음이나 종착역에서 쓰곤 했는데 이게 편곡을 하다 보니까 좀 단조로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픈 느낌이 나죠. 레리비라는 곡이. 그래서 좀 승객들이 노래가 너무 슬프다 그래가지고 그 레리비라는 곡이 이 코레일 BGM에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뭐 여러분들 뭐 카페에 가시면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또 가사가 없는 음악을 또 선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화장실에 어떤 뭐 이런 디퓨저라든가 굉장히 청결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이 코비드 19 시대를 맞아서 이제 나중에 손님들이 이제 이석을 하게 되면 테이블을 이제 그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하는데 여기는 행주를 그 뭐 빨아서 쓰는 게 아니고 좀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행주를 사용을 해서 뭐 청결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맛과 서비스와 고객 응대의 이 3박자를 다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진이라고 그러는 이 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유수창 셰프의 그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를 굉장히 저렇게 짧게